네, 7월 21일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주가도 폭락하고 집값도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물가는 오르고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주변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깡통 전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사실은 이 깡통 전세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좀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최근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업자도 낀 빌라 새 모녀 지금 뭐 수천억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 검사들이 어쨌든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100명이 넘는 임차인을 속여서 300억 원에 가까운 전세금을 가로챈 새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수 쳐줄 일입니다. 정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들이 무자본 갭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겁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을 더 높인 다음에 그 전세를 넘깁니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입자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올리니까 집주인 누군가 그 집을 이렇게 먹은 업자를 통해서 먹은 얘가 돈을 못 돌려주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깡통 전세 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갭 투자는 뭐냐면 분양업자와 공모해서 보증금을 부풀린 뒤 가로채는 사건도 있고, 지금 이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편취금만 300억 원에 가깝고 분양 대행업체 A 대표가 211억 원, 분양팀장이 60억, C 분양팀장이 130억, D 분양팀장이 27억. 대단하죠. 지금 뭐 일부는 불구속 기소됐고 대부분이 뭐 구속된 사람도 많지만 분양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정말 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대검에 따르면 새 모녀 전세금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19년부터 21년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8,000건이 넘습니다.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사기를 막을 대책은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입법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뉴스가 어제 오늘 일인가? 아닙니다. 500채 가진 집주인이 왜 반지하에 살지 빌라 전세금 먹튀주의보, 일부 중개인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거래가로 리베이트 챙겨, 명의 빌려준 바지 사장은 보증금 먹고 잠적. 이게 2020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서구 일대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문제가 된 집주인 한 명이 강아무개 한 명이 빌라 283채를 보유하고 리베이트 받고 이런 뭐 거래를 하고 결론은 돈 먹고 튀었답니다. 자, 여기서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라가 있습니다. 왜 이 맹점이 생겼냐? 예전에는 저희가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은행에 넣은 돈을 전체를 보장을 안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축을 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고 그 이상은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보통 예적금을 넣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넣은 금액을 다 보증해 주니까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돈을 다 저축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진짜 떼이고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아주 신중하게 얻었죠. 근데 지금은 왜 이런 사기가 나느냐? 총체적 난국. 나라 돈이 왜 이렇게 줄줄줄 새느냐? 이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이 허그 주택보증공사가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뭐 주택보증공사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멍청함 때문에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벌백계하라고 윤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검찰들이 잘 잡으란 이야기지 이런 근본 제도 개선 안 하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라가 너무 많죠. 우리가 이제 사회초년병이나 청년층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면 소득 하위계층 좀 소위 말하면 못 사는 분들이
아파트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살려면 뭐 솔직히 경기권에도 뭐 아마 5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빌라는 통상에 우리가 기존에는 지금은 그 돈으로 살기 힘든 것도 많지만 2, 3억이면 샀죠. 근데 대신 또 단점은 뭐냐면 빌라는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맹점을 이용해서 집 팔아 드립니다라고 엄청 붙이고 다닙니다. 이 컨설팅 업자들이.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좀 빌라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강서구 화곡동 뭐 까치산 아니면 부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남 뭐 아주 빌라가 집성한 곳에는 뭐 집 팔아 드립니다. 이거 안 본 분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제가 설명하면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듭니다. 1억 5천짜리 집이 있어. 근데 1억 5천에도 집이 잘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은 오르는데 빌라값은 안 올라? 근데 어쨌든 거래가 안 돼. 근데 이런 업자가 달라붙습니다. 내가 당신 집 1억 5천에 팔아만 주면 되냐? 나한테 맡겨라.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또 왜? 걔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 명의 하나를 빌려서 그냥 그걸로 영업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억 5천짜리 집을 2억 5천에 전세를 내놓습니다. 근데 그러면 매매가가 앞서 1억 5천이고 그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하면 당연히 애초에 분양했던 가격이 1억 5천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2억 5천에 파느냐? 이 허그가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무조건 이 소위 말하면 주택보증공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100% 보증해 주기 때문에 업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당신 전세 보증보험 들면 승인만 나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너는 걱정할 거 하나 없다. 그러면 전세세 입장에서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허그에서 보증 못 받으면 안 들어가면 되고 보증 받으면 들어가면 내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사기꾼이 먹는 돈을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허그가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돈을 못 돌려받으면 아주 신중하게 전세를 얻었단 말입니다. 시세도 조회하고 얻을 수 있냐. 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1억 5천짜리 집이 어떻게 2억 5천 전세에 냈는데 그러면 이 허그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감정평가사가 집을 감정해서 그 값어치가 돼야지 그 전세금을 대출을 승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누구도 지금 사실을 수사를 했지만 감정평가사의 비밀은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 명, 아주 여러 명 지금 만났습니다. 내가 집을 팔려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접근해 왔습니다. 많이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제가 예를 들면 컨설턴트입니다. 더 쉽게 돈을 떠나서도 지금 1억 5천, 2억 5천 가정을 했지만 감정평가사에서 돈을 먹이는 겁니다. 이 집이 사실은 감정평가에서는 이런 전세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제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처럼 수수료를 받겠죠. 근데 뒷돈을 주는 겁니다. 한 200 뒷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는 소위 말해서 허위로 감정평가를 매기는 겁니다. 금액을 뻥튀기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허그라는 거지. 이런 빌라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여준 것도 136채, 뭐 500채. 내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총칭해서 뭐 한 시도에서 500채라고 봅시다. 직접 나가서 실사를 못하죠. 우리가 실제를 검사를 못하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사기가 많이 일어나면 허그도 실사를 하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엄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라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줄줄 새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들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1억 5천짜리 집을 2억 5천을 받을 수가 있죠 하면 소위 말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부르면 더 좋죠. 이 중개업자들이 아이고 장난칩니까? 저희가 다 맞춰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곳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야기만 하면 집만 파신다고 하면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1억 5천 받아들이고 우리가 2억 5천을 받든 얼마 받든 신경 쓰지 마라 하고 2억 5천에 전세를 놔. 감정평가사에 돈 줘. 그럼 은행에서도 봐요.
시세평가라는데 은행도 그냥 대출, 물론 보증보험이 나왔으니까 은행은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소위 안심전세 대출이라고 하죠. 안 해줄 이유가 없지만 감정평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또 은행도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면 빡빡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은행에도 양념치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뇌물 상납을 하는 거죠. 로비 자금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은행은 이게 미미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종합하니 감정평가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근데 이 감정평가사가 이 감정을 했다 해서 허그가 무작정 안 빌려주면 이런 사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어다니는 나라 위에 날아다니는 사기꾼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서 잡는 거는 진짜 자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째 보면 안타깝고 국력 낭비가, 이 검찰력 낭비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허그의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보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억짜리 빌라를 10억을 해도 허그가 보증해주고, 그러면 자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막연하게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넘긴다고 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바지 사장을 하나 내세웁니다. 전과자든 노숙자든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상태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뭐 전과 좀 저질렀던 이런 소위 말하면 사기꾼들. 업자를 하나 바지를 내세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업자가 뭐 17살에서 뭐 소년원을 갔다 온 뭐 예를 들면 무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노숙자일 수도 있고, 명의를 바지를 빌리는 거예요. 바지한테 건당의 거래액을 주는 겁니다. 한 건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뻥튀기 하면 돈이 남겠죠. 감정평가사한테 몇백 뿌립니다. 내지는 1,000 줍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1억을 그냥 불로소득으로 먹었는데 많겠죠. 그럼 부동산 컨설턴트 지가 제일 많이 가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바지 사장 줍니다. 바지 사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새 모녀가 136채, 뭐 앞서 뭐 지금 이게 1호신문이라는 언론사에 2020년 기사인데 이때도 500채, 이때도 뭐 다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위에도 지금 최근에도 요 앞 직전 기사도 수백 채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바뀐 게 없죠. 앞서 뭐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걸 수사할 의지도 없었거니와, 그렇다고 나는 뭐 누구 제가 문재인 정권 하니까 뭐 앞에 민주당을 탓한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은 분명히 잘못이 있고 멍청한 겁니다. 그 멍청한 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보면 계속 줄줄 새는 거죠. 허그도 정말 저는 솔직히 멍청하다밖에 표현 못 하겠습니다. 왜? 다 눈뜬 장님입니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뽑아놓고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평가사가 부풀린 걸 전혀 몰랐다. 집 시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빌라촌이 있어. 빌라가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위엔 전부 다 빌라니까. 수백 채를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먹냐. 자, 집 한 채당 1억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봅시다. 10채면 10억, 100채면 100억, 1000채면 1000억이죠. 야,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이 1000억은 어디서 나오냐? 다 주택보증공사 내지는 서울보증보험 접수된 보증금이 있잖아요. 서울보증보험. 근데 보증보험은 전세 보증을 잘 안 해줍니다. 주로 도시보증공사 제일 많이 하죠. 다 수천억 떼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조사에도 나와요. 1조 6천억.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고 1조 6천원. 나라 돈 줄줄 새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그 제도 뭐 누구 하나 제대로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본질을 파악 못하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검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컨설턴트라 부르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사기꾼들은 날아다닌다니까요. 어떻게 다 쫓아가 잡겠습니까? 허그가 전액을 보증해주는 맹점을 파고들어 감정평가사하고 짜고 치는 고수톱으로, 그 다음에 바지 사장. 왜 또 일반인들 제일 이제 여기서 드는 음은 바지 사장이 겁나서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과자라든지. 왜? 처벌은 그동안 다 너무 손방망이 쳐버리거든.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엄격하게 처벌했다고 지금 나와서 기사화되고
그게 된 게 지금 검찰이 수사한 게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세모녀 희대에 등친 세모녀 사건. 자, 결과를 봅시다. 불구속 기소만 해도 3명입니다. 133억을 먹은 C 분양팀장 불구속 기소, D 분양팀장 불구속 기소, 그리고 이 먹은 김 씨의 딸 불구속 기소. 이걸 보는 사기꾼들이나 그동안 사기를 안 쳤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나도 해도 되겠네. 나도 한번 사기 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도 실제로 드는 겁니다. 자, 과거 기사에서 얼마나 사기를 당했는지 내가 이 283채 2020년 기사를 가지고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283채가 터지면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약가다. 2020년 지금도 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고 600채, 800채 가진 사람도 본 적이 있다. 이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갖게 된 배경이 뭘까? 신축, 구축을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앞서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세입자에게 무조건 대출을 이래 해주는 지금 이 허그의 맹점. 여기도 나옵니다. 이미 2020년 기사에 세입자 입장에선 가입만 된다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다. 최근 전세 보증보험 가입률이 폭증세를 보이는 까닭이 빌라 때문이다. 주택보증보험공사에 따르면 15년 3,900건에 불과했던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5년간 30배가 증가해서 전세 보증금 규모는 15년 7천억대에서 19년 30조 원을 돌파했다. 이게 2019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금을 돌려 못 받는 게 1조 6천억이라는 이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며칠 전 기사죠. 그러면 이 지적은 언제부터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이 2022년인데 2019년부터 그 이전부터 줄기차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줄기차게. 자, 또 2021년 기사 내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랏돈까지 사기에 활용, 전세 보증보험 규정 악용. JTBC 기사입니다. 나랏돈까지도 사기에 활용됩니다. 계약을 하러 바로 집주인이 바뀔 수 있지만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 세입자를 안심시킵니다. 공시가격의 1.5배까지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걸 노린 건데 보증보험사는 공공기관인 만큼 전세금을 떼면 세금으로 갚아주는 셈입니다. 공공기관인 허그주택보증공사의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변제액은 16년 26원에서 2020년 4,4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도 2020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2020년에 4,000억으로 늘었죠. 지금 이렇게 돌려줘야 할 때니 1조 6천억이라고 항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브리핑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국토부, 허그 그동안 뭐 했던 겁니까? 나라 돈은 누구 돈입니까? 지금 1조 6천억인데 이게 수십조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 허그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수천조 땡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오늘 그 깡통 사기 전세 일벌 100개 하겠다는 내용 늦었지만 너무나 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싶고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그 제도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모녀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그와 부동산 사기꾼들이 허그와 소위 말하면 감정평가사 돈 먹여서 공시가의 150%를 부풀려서 감정평가할 수 있게 하는 이 맹점, 이 제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 모든 게 허그에서 발생된 겁니다. 1조 6천억이 아니고 160조, 1600조 국민돈 셀 겁니다. 예, 제가 철저하게 이 허그 제도 뜯어고쳐 주기를 국민의힘, 민주당, 지금 정부 모두에게 제가 바랍니다. 꼭 뜯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집하고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